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슈입니다. 대낮 평범한 일상 속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2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인 30대 남성 역시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결국 이 사건은 동반 사망이라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더 충격적인 이유는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이미 예고됐던 스토킹 범죄였다는 점입니다. 사건은 지난 3월 27일 오전 창원 성산구 상남동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벌어졌습니다. 20대 여성 A씨는 30대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B씨 역시 범행 직후 자해의 치료를 받다가 며칠 뒤 사망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같은 직장에서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약 한 달 정도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이였지만 A씨가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B씨의 집착이 시작된 겁니다. A씨는 올해 1월 가족 병간호와 지속적인 연락 부담까지 겹치면서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B씨와의 연락도 완전히 끊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B씨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 A씨를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할 정도로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이쯤 되면 분명한 스토킹 범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A씨도 위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건 약 3주 전 A씨는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연락을 끊은 사람이 계속 연락을 한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담은 결국 사건을 막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정식 신고와 사건 접수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지만 A씨는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나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고 결국 정식 사건으로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신변 보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논란입니다. 만약 이때 조금만 더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다면, 혹은 피해자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고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요? 그리고 사건 당일 B씨는 A씨의 집 근처에서 무려 1시간 20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명백히 계획된 행동입니다. 이후 A씨를 만나 대화를 시도했고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의 끝은 비극이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서 B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A씨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해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가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스토킹 범죄를 얼마나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직접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연락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착은 강해지고 결국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건들이 같은 경고를 반복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이 정도로 신고해도 될까라는 고민 속에서 적극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 틈 사이에서 벌어진 비극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망설이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적으로 보호가 이루어지는 시스템,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같은 사건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비슷한 상황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뉴스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오늘의 이슈 뉴스를 빠르게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